그리고 두 번째, 분노. 분노가 올라왔다. 살인 충동, 복수심이 올라왔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직장 상사, 아니면 나 자신, 아니면 부모님. 내가 분노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과거의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분노를 일으켰던 과거의 상처, 그걸 찾아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폭력적으로 대했다. 그러면 그 생각,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원망감, 복수심, 두려움,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감 등등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경우엔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때까지 그 분노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불안, 분노, 이런 감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마주하는데 저항감도 엄청 세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이것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엄청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짜증. 짜증을 내고 있을 때 현재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있을 거예요. 상황이 안 풀리거나 나 자신에 대한 짜증, 타인에 대한 짜증, 일에 대한 짜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짜증은 왜 일어날까요? 삶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짜증을 내게 돼요. 일이 잘 풀리면 짜증낼 일이 있을까요? 내 안이 이미 복잡한 거예요. 이미 나에 대한 미움, 타인에 대한 미움, 원망감, 두려움, 불안감, 외로움 등등등 복잡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자그마한 자극으로 짜증이 팍 일어나요. 이런 경우에는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바로 짜증이 올라왔다. 그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 그래 오늘도 무사히 잘 일어났다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래 내 몸을 위해서 물 한 잔을 마셨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미움,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빼는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작은 만족감을 채워 넣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병 하나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 병 안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큰 구슬인데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외로움이고 그 구슬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큰 구슬들 사이에는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족으로 작은 모래알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짜증을 내는 것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불안이라는 구슬이 있었을 때 짜증이 일어나고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삶의 작은 만족들로 내 삶을 채워주고 조금의 마음의 공간이 생겼을 때 그 불안을 마주하고 이 불안은 과거의 상처, 내가 만나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타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구슬 하나를 빼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여유가 없어. 그러면 또다시 작은 모래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만족들, 작은 만족들. 내가 오늘 그래도 맛있는 밥을 잘 먹었잖아. 밥을 잘 먹은 나 칭찬해.
오늘 나를 위해서 운동을 했잖아. 운동한 나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모래알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외로움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아, 내가 외로움을 이제 마주할 수 있어. 외로움을 꺼내보는 거예요. 아, 혼자라고 느꼈구나.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외로움의 구슬을 꺼내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 병안을 보게 되면 큰 구슬들이 2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작은 모래알들이 더 많이 채워지게 돼요. 그럼 삶의 만족도가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정적인 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내 병안에 분노, 외로움,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구슬들을 하나하나 내가 빼내고 내 마음 안에, 내 병 안에 만족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 넣었을 때 부정적인 사건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층간소음은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는 마음의 여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일어나도 허허허 하면서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오히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금방 끝나게 됩니다.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요, 내가 그것에 크게 반응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지속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지? 라고 의문을 떠올린 후 어떤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방식은요,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식만은 아니에요. 모든 것에 연결지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항상 짜증이 일어난다. 그러면 짜증에 관련됐던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보기, 분석해보는 것, 내면와의 소통하기, 허용해보려고 노력하기. 대신 허용하는 과정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가져보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항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또 실망하고 자책하고 나는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만약에 나의 또 지속적인 패턴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실패는 없다. 다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